안녕하세요. 김형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사실 40이 넘고 쉰줄에 들어서면 인생은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지요. 특히 쉰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녁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누구와 곁에 있느냐는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의 품격과 내가 평생 쌓아온 복과 덕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쉰이 넘었다면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고 복을 앗아가는 새 부류의 사람들과는 미련 없이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인맥이 자산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쉰 이후의 인맥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소중한 인생의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대신 기운이 쏙 빠지고 기분이 묘하게 불쾌해지는 걸까요? 그들은 마치 마녀나 괴물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상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저는 100년의 세월을 살며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보아왔고 그들이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도 목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쉰의 문턱에 서 있거나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불편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 안일함이 당신의 노년을 고독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행이더군요. 그 여행 가방에 오물을 담아줄 사람들을 굳이 태우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고 진정한 평안에 이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왜 지금 당장 그들과 결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단이 당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성공 처세술보다 더 절실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당신의 앞날이 조금 더 맑고 고요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건네는 진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부류는 바로 과거의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살며 끊임없이 타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쉰이라는 나이는 앞만 보고 달려오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자꾸만 지나간 과거의 대프로 끌어당깁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불공평하고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이며 지금의 불행은 모두 부모 탓, 배우자 탓 혹은 시대를 잘못 만난 탓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쉰이 넘어서까지 그 멍에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끼를 뿜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적인 감정전이라고 부릅니다만 저는 이것을 영혼의 오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악용합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건네면 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신의 맑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신의 시커먼 감정을 채우려 듭니다. 결국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느끼는 것은 보람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피로감과 허무함일 것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진리 중 하나는 행복은 전염되기도 하지만 불행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쉰 이후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툭툭 털어낼 힘이 있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아닙니다. 타인의 원망과 한탄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귀한 복이 깎여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뒤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강물도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쏟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되겠어? 나도 해봤는데 안 돼 라며 당신의 의지마저 꺾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훅득 복덕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쉰이 넘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불행을 대신 짊어지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기회를 뺏는 것이며 동시에 당신의 노년을 망치는 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려 노력하지 않고 타인에게 배설하듯 쏟아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은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그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서 당신의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해줄 고요함과 긍정의 소리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쉰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부류는 바로 당신의 인생에 함부로 침범하여 사사건건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을 흔히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죠. 그들은 대개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라거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로 운을 끕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타인을 통제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비뚤어진 욕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쉰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중견에 위치해 있고 가정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함이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취약한 틈을 타서 그들은 당신의 선택을 비하하고 당신의 자녀 교육이나 노후 준비를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해. 같은 말들이 당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지 않나요?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정답이란 것은 없더군요. 각자의 삶은 각자의 속도와 결이 있는 법입니다. 100세를 넘게 산 저조차도 감히 누군가의 인생에 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어찌하여 그들은 남의 귀한 인생을 한낱 구경거리처럼 여기며 혀를 차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의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세운 주관이 흔들리고 남의 시선에 갇혀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나 경력을 앞세워 상대를 억누르려는 문화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이란
자신의 지혜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사사건건 가르치려 드는 이들은 사실 자신의 내면이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이 공허하기에 타인의 삶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이지요. 여러분, 쉰이 넘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당신의 삶을 평가할 권리를 주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친구나 가까운 친지라 할지라도 과감히 손을 그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흑득복덕을 갉아먹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과의 대화 뒤에 남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 모욕감과 자기 비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 들기보다 나 자신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공자께서도 60을 이순 얼순이라 하여 귀가 순해진다고 하셨는데 이는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내 귀한 노년을 낭비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만약 주변에 당신의 꿈을 비웃거나 당신의 생활 방식을 비난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대항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하고 조용히 멀어지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관객 때문에 대사를 망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쉰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결별해야 할 부류는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오직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무례한 이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인연의 약탈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매우 살갑고 다정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을 따지는 계산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생의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신이 가진 소중한 자원들을 끊임없이 갈취해 갑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당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인맥이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당신이 힘들고 지쳐서 위로 한마디가 절실할 때 그들은 차갑게 등을 돌리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쉰이 넘으면 우리는 누구나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보수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평생 몸에 뱀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혹은 박절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런 이들에게 휘둘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임입니다. 쉰 이후에 푹득복덕은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귀한 재산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정성을 쏟아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허망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이용당했다는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베푼 호의가 어느덧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병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선한 성품을 약점으로 여기고 당신이 참아줄 때마다 더 큰 것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인격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무례함을 참아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쉰이 넘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가려 사귀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행위는 내 영혼을 헐값에 파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평생 성실하게 덕을 쌓아온 분들이 노년에 이르러 이런 무례한 이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물질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세상에 대한 온기까지 앗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런 이들과는 오늘 당장이라도 소리 없이 멀어지십시오.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선의가 다시 당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무례한 이들에게 낭비하던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평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불편한 인연들을 정리한 뒤에 찾아올 고요한 평안과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쉰이라는 나이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을과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나무는 소중히 키웠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나무가 차가워서도 잎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다음 해에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생존의 결단이지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억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이 인연을 끊고 나면 외롭지 않을까,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잘못된 인연 속에서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이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비참하더군요. 인연의 흡혈귀들을 떠나보낸 빈자리에는 처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맑은 햇살과 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일 때 가장 행복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혹은 남의 불행을 짊어지느라 뒷전으로 밀려났던 진짜 나를 대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쉰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혼자서도 풍요로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독의 즐거움이라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책 한 권을 읽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런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때 비로소 맑은 기운이 몸에 깃들고 우리가 말하는 흑득, 복덕도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오직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무례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말에는 귀를 닫으십시오. 대신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소소한 일상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진실한 인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100세를 산 제가 깨달은 노년을 가장 품격 있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저녁 노을은 아침 햇살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을 어두운 그림자들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당신의 남은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쉰 이후에 당신의 삶이 더 이상 타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깊고 푸른 바다처럼 고요하며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남은 생을 당당하고 평온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곧 당신의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